안녕하세요. 성우와연이온 김성철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5년 전에 썼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건강의학 분야에서 틱장이 완치된다. 부재 ADHD 근본치료. 왜 이렇게 강한 제목을 썼냐 하면은 지금 한 10살 전후 아동들이 뭐 이렇게 눈 깜빡거리거나 얼굴을 실룩거리거나 또는 어깨를 이렇게 하거나 또는 하거나 킁킁거리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복합되어 있는 걸 틱장애 또는 뭐 또레장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서양의학에서는 정신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단순히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의 과잉, 우리 행복 호르몬, 흥분 호르몬, 도파민이 과잉되면 몸이 이제 틱이 나타난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도파민 차단제를 써봤는데도 한 1년 정도 쓰면은 틱이 덜해지면은 도파민 가설이 맞습니다. 근데 1년 이상 썼는데도 틱이 변화가 없다. 더군다나 그 약물이 향정인성의약품, 마약류인데 도파민을 차단하는 건 또 성장기 아동들에게도 도파민이라는 건 좋은 영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하는 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을 1년 썼는데도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난치성 틱장애를 어떻게 치료했냐면은 도파민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심장에서 얼굴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문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긴장을 하면 몸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곤할 때 긴장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네모라면은 심장이 이렇게 이 네모 안에 어항이라면 심장이 이 안에 물고기입니다. 물이 적으면은 심장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물이 적으면. 애들 보면은 한 70% 아동들은 좀 혈색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성장을 더 해야 되니까 앞으로 혈색이 더 없어질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향을 뭔가 이렇게 수분이 없으면 근육층이 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피곤하면 몸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럴 때.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이 약한 체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이렇게 예민하거나 깜짝깜짝 잘 놀라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친구들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빨리 뛸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이 떨립니다. 큰 틀은 단순히 뭐 뇌에 분비되는 도파민 호르몬을 차단한다 이런 가설로 그 약을 한 1년씩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았다면은 뇌의 문제 아니다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문제, 어떤 몸의 문제? 몸이 보낸 신호입니다. 몸이 어느 부분이 떨린다는 것은 그 부분 근육층에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뭘 먹여서 이 친구 혈색 좋아지게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그때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심장을 우황청시몬이라는 물질 있잖아요. 천연물질 중에서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뭔가를 복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혈제와 심장 안정시켜주는 처방을 썼고 10세 이하의 약을 잘 못 먹는 아동들은 이렇게 증류약이라고 증류약. 그러니까 약을 끓이면은 이 국물, 검은 국물은 애들 잘 못 먹잖아요.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수증기를 받습니다. 수증기니까 훨씬 더 청정한 물질입니다. 깨끗한 물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이 약을 이것도 냄새 때문에 잘 못 먹어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제제를 해봤는데 결론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거가 원당을 넣는 거였어요. 그 원당을 넣어서 단맛을 만들어서 먹기 좋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혈색을 좋게 해주고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게 틱에 대한 근본 치료였습니다. 그렇게 써보면은 아무리 극심한 틱도 제가 지금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13개국의 약을 수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당연히 많이 임상을 했었고 10만 건 이상 처방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약을 써보면은 아무리 심한 틱도 3개월 이전에 안 나는 틱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3개월 이전에 틱이 덜해지면은 우리 애는 뇌의 문제가 아니고 몸의 문제인 거를 확인했습니다라고 보호자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보혈제를 쓰고 심장 안정시켜주는 약을 쓰니까 우리 애가 피곤하면 입 마르잖아요. 피곤하면은 더 하고 또 스트레스 과도하게 받으면은 더 합니다. 라는 거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가 3개월 내에 약을 찾으면은 성장기 동안에 이 친구가 한테 맞는 걸음을 보강하는 제재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야기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복용할까의 문제인데 우리 물통이 있으면은 물통이 예를 들어 10리터 들어가는 물통이라면은 이게
1리터 되면은 떨린다고 가정했을 때 한 1리터만 더 들어가더라도 1리터만 더 10리터 중에서 1리터 더 들어가면 2리터 아닙니까? 2리터만 되더라도 덜 떨립니다. 증상이 확연하게 덜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보호자들은 나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담되니까 안 오기도 합니다. 저도 뭐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문제는 2리터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 80%가 모자리잖아요. 그러니까 20%밖에 물이 안 채졌으니까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 또 물이 줄지 않습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애들은 1년 만에 나타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3년 만에 나타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3년 만에 온 애들은 전에 썼던 약을 그대로 써보니까 잘 안 들어요. 그 용량을 늘려야 되고, 왜냐면은 사춘기에 또 돌입하고 또 다른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으니까 그 용량만으로는 안 낫는 거예요. 용량을 증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낫는 속도가 더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증상이 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예외 없습니다. 지금은 낫는데 맞는 약을 찾았기 때문에 이 약을 가능하면은 한 1년 정도는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조금만 우리가 수분이 공급되고 심장이 안정돼도 틱은 확연하게 줍니다. 이게 나은 게 아니고 이제 수분이 공급되고 심장 안정됐으니까 맞는 물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면 20만 들어가더라도 기름통이 100인데 20만 들어가도 증상 확연하게 낫습니다. 근데 80이 더 채워지면 훨씬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틱 장애를 치료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애들 이제 음성틱, 아주 완고한 음성틱. 여기 들어오면은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소리가 나요, 그 친구가. 근데 문제는 그게 10세, 11세 이전에 발생하면은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변성기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하는 말이 10세, 11세 오면은 그 해에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춘기 되면 더 진행되기 때문에 변성기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참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뭔가 모관이 건조해서 그런 거니까 보혈제 논리로 모관에 수분 공급하는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마다 어떤 애들은 빨리 낫고 어떤 애들은 너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2010년도, 그러니까 제가 틱장애를 치료한 지 15년 정도 됐을 시점에부터 바꿨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쯤입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수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여기 혈액 순환을 시켜야 되겠다. 여기서 뭔가 심장이 빨리 뛰면은 목에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시켜주는 약을 쓰면서 지금은 뭐 아무리 심한 음성틱도 3개월 이내에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음성틱도 못 고친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성장했는 거죠. 우리도 25년간 여러 번 처방을 하면서 성장하게 된 거고, 그래서 오늘 틱장애 이야기 중에서 오늘 또 왔던 환자가 차트 번호 13621번인데 이름은 윤땡땡입니다. 윤땡땡. 가명을 지수 합시다. 윤지수라고 할게요. 서울 송파구에서 왔고, 이 친구가 입구에 들어오면 소리가 이 정도로 막 음성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얼굴도 너무 혈색이 안 좋고 누름빛을 띠고 있고 특징적으로 잦은 감기를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 친구 6세에 왔습니다. 6세. 6살에 왔습니다. 6살에 음성택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예외 없이 3세, 4세 이런 구간에 감기, 비염이나 기침 같은 걸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뭐 스테로이드제 이거 많이 남용했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입 마르잖아요, 우리가. 또 항생제 많이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노랗게 되잖아요. 이게 뭔가 이 혈액순환이 덜 되는 거예요. 뭔가 입을 마르게 하면 목도 하게 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내 엄마한테 감기와 틱장애는 굉장히 관계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감기를 안 걸리게 해주겠다. 감기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엄마가 뭐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비염을 치료하는 물질이 없잖아요, 서양의학에서. 그래서 본원에서는 잦은 감기, 비염, 천식보다는 틱장애를 더 큰 병으로 봅니다. 틱장애가 완치된다는 것은 잦은 감기나 비염이나 천식이 완치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콧물, 코막힘 또는 노란 콧물, 이 축농 증상, 중이염에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말고 생약을 줘줘요. 천연약을. 생약은 부은 거는 뭡니까? 피곤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은 게 나려면 뭘 먹고 기운이 나야 됩니다. 뭘 먹고 입이 마르거나 졸리거나 하면 곤란합니다.
또 입 마르면 코만 건조한 게 아니고 얼굴이 건조해지니까 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코 심할 때 코에 좋은 생약을 줘주겠다. 그 생약의 반은 기운 내는 약이고 반은 생강이나 박하처럼 항원을 내보낸 약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코 막히고 노란 콧물 줄줄 나거나 코 막혀서 막 울 때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말고 처음으로 천연물질을 먹습니다. 기운 내는 약 반 또는 생강이나 박하처럼 코를 뚫는 약 반을 먹습니다. 먹는 방법은 식구에 하나 먹고 이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나요. 대부분 다 중류약이니까 여러 개 먹을 수 있습니다. 장애에 영향도 안 미치고. 그래서 이걸 뭐 3개도 먹고 4개도 먹고 코 많이 막힐 때는 그걸 먹으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비염 축농증 때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안 먹고 어떤 기운 내는 약, 그런 뚫는 생약을 먹고 낫게 돼요. 나으면은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구나를 그 과정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응? 목 붓거나 기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적으로 이 친구는 잦은 감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운동티금 여기 적힌 거 보니까 눈 깜빡임, 그다음 배 울렁거림, 다리 끄덕거림. 가장 큰 특징은 뭐 캑캑 음이 소리 강도가 우리 병원 바깥에서 걸어올 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한의원에도 뭐 좀 다녔다 이런 게 적혀 있네요. 근데 이 친구는 놀라운 게 지금 살도 하나도 없고 마르고 또래보다 작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2019년 11월 18일에 왔는데 지금도 오고 오늘도 왔습니다. 왔는데 음성틱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음성틱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없다시피 하는 거고, 더 놀라운 거는 최근 2년 동안 그 잦은 감기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기 걸리는 빈도는 거의 엄마 표현에 의하면 90% 이상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약을 먹고 간이 손상된다는 거는 뭘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항생제나 진통제 먹고 소화가 안 되면은 간이 해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색이 나빠지고 피곤해지면은 간 기능이 약한 거예요. 틱이 낫는다는 거는 간 기능이 좋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전보다 식사량이 늘고 예전보다 혈색이 좋아지고 예전보다 감기 덜 걸리고 간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체력을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보혈제 안에 따뜻한 약을 넣어주기 때문에 보혈제만으로 틱도 좋아지고 식사량이 느는 애들이 70~80% 이상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항생제를 워낙 오래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3개월을 먹는데도 틱은 좀 개선됐는데 음성틱도 혈색이나 식사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근데 이제 6개월, 7개월 먹으면서 식사량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 극심한 음성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밖에서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학교도 못 다닐 애가 지금 음성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했는 것처럼 틱보다는 잦은 감기, 비염, 축농증, 천식 이걸 더 작은 병으로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병이 훨씬 줄었고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화학약품 스테로이드제를 뿌리거나 스테로이드 흡입하거나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를 안 먹은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에보다 식사량이 드디어 늘기 시작했습니다.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침을 놓을 때 이렇게 손목을 보면은 뼈만 있었어요. 지금 살이 많이 붙었고 엄마 표현에 눈에 띄게 얼굴이 좋아지고 키가 많이 컸다는 거예요. 그 표현도 좋아지고 눈 보면 눈빛도 초점도 약하고 안광이 없었는데 지금 눈빛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틱은 뇌에 분비되는 작은 도파민의 흥분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신질환입니다. 전신질환. 몸이 피곤하면은 염증이 올 수도 있고 몸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틱이 오기도 하고 비염이 오기도 합니다. 이걸 달리 보지 않아요. 또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참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가 또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질환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염과 틱은. 그리고 스트레스에 좀 더 민감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틱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세 정도에는 눈 깜빡거림 정도 와야 되는데 10세 이전인데 벌써 이렇게 음성틱이 왔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3세, 4세, 5세 이런 구간에 비염이나 축농증 또는 뭐 천식으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기관차악장제, 뭐 진해거담제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입 마르거나 소화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혈색이 나빠지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심각한 음성틱이 좋아지면은 음성틱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몸이 좋아진다. 몸이 좋아진다. 혈색이 좋아지고 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감기 안 걸릴 정도의 면역을 만든다. 그게 간 기능이 개선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심각한 음성틱도 이제 근본 치료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25년간 하면서 이 경험 이야기인데, 처음에 한 15년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틱 환자를 제일 많이 봤잖아요. 하는 데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치료 못했던 환자들한테 좀 미안하고, 지금 이제 25년간 하면서 지금은 임상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최근 2년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난치성 음성틱도 이제 완치할 수 있다. 그리고 책 제목도 틱 장애는 완치된다, 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완치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어느 기간 만에 적어도 3개월 이내에는 어떤 종류의 음성틱이든 난치성 틱도 좋아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틱이 나려면 근본적으로 내부 장기, 뭐 잦은 감기를 한다든지, 밥을 잘 안 먹는다든지, 깊은 잠을 못 잔다든지,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이런 다른 부분들, 인체 다른 부분들도 같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